안녕하세요. 지식루프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성통상의 자진상 장폐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성통상은 탑10과 지오지아라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대표 패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두 번째 자진상 장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도의 실패와 두 번째 도전. 먼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신성통상은 첫 번째 자진상 장폐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2,3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이 가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이 가격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너무 낮은 헐값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배주주는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고 상장 폐지는 무산되었죠. 그런데 약 1년 후인 2025년 6월 신성통상이 다시 자진상 장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4,100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이는 첫 번째 시도보다 78%나 높은 가격입니다. 6월 5일 종가 대비로는 35.8%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이죠. 가격 상승의 진짜 의미.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염태순 회장의 세 딸이 가나안의 주식을 매각할 때 가격이 주당 4,920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종가보다 20%나 높은 가격이었죠. 즉, 오너 일가가 내부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는 4,900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했는데 소액주주들에게는 여전히 그보다 낮은 4,100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진짜 목적? 그렇다면 신성통상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력 강화와 승계 계획입니다. 현재 염태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이미 83.87%에 달합니다. 이미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배력 강화를 넘어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염태순 회장에서 아들인 염상원 이사로의 경영권 승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상장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복잡한 공시 의무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비상장 기업이 되면 이런 절차들을 피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주주들과의 갈등 해소입니다. 신성통상은 그동안 낮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3,157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었음에도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오너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꾸준히 고액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염상원 이사는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만 2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배당 정책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키웠던 것이죠. 세 번째는 경영 유연성 확보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되면 상장 기업으로서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규제 준수 비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상장 폐지를 완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새로운 규제가 상장 폐지를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후 예상 시나리오. 업계 전문가들은 신성통상이 상장 폐지될 경우 오너 일가가 배당금을 대폭 늘리고 유상감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배주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너 일가는 이를 통해 회사에 축적된 이익과 현금성, 자산을 직접 자신들의 사적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은 692억 원, 에이션패션은 755억 원에 상당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개 매수 자금 조달 후에도 이런 자본 분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 신성통상의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 2024년 매출액은 1조 5,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218억 원으로 15.22% 감소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SPA 브랜드 탑10은 2024년 매출액 1조 원 달성이 전망될 정도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탑10의 성공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운 덕분이라고 평가됩니다.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신성통상의 주가는 PER 2.9배, PBR 0.5배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 평균인 PER 5.1배, PBR 0.9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과 소액주주의 운명.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수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주당 4,100원이라는 대폭 상향된 가격은 지배주주가 상장 폐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이 83.87%이고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95%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개 매수는 잔여 주식 16.13%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필요한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진 상장 폐지가 성공할 경우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은 공개 매수 가격인 4,100원으로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식은 상장 폐지되어 유동성을 잃고 공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죠. 결론적 평가. 신성통상의 자진 상장 폐지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 이세로의 원활한 승계 계획, 그리고 경영 유연성 확보라는 다면적인 전략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두 번째 공개 매수에서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은 비상장 전환을 통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규제 시행 전에 행동하려는 지배주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배주주에게는 유연성과 사적 이익 회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공정한 가치평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너 일가가 내부 거래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소액주주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가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통상 사례는 지배주주의 자유로운 통제 욕구와 소액주주의 투명성 및 공정한 수익 요구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루프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